자, 건축도장 기능사 1차 수정본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유튜브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앞전에도 설명드렸듯이 다른 학원에서와 좀 다른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번 수정본에서는 특히 달라진 점이 글자 부분 도안에서 제가 그 도면에 표시를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수정본으로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했습니다. 앞전에 그 올라간 동영상은 제가 비공개 처리로 해서 삭제 처리를 하거나 비공개 처리를 할 거니까요. 네,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동영상이 뭐 안 보인다 그러신다고 하는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준비물은 원래 기본적으로 붓이 10개가 필요한데 우리가 보통 여유있게 10개에서 조금 더 가져가서 12개, 13개까지 가져가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각자 부분도 역시 가져가야 되고 작은 붓도 3개 이상 가져가야겠죠. 네. 그 다음 도형자 부분 필요하고요. 철자나 플라스틱자 필요하겠죠. 마스킹 테이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이컵. 네, 그냥 한 봉투 정도 가져가면 되겠죠. 한 줄. 나무젓가락. 네, 그 다음 퍼티용 주걱. 뭐, 이건 눈금용 주사기인데, 그냥 일반 스포이드를 그냥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면, 행주 이런 거 챙겨가고요. 네, 토시. 그 다음에, 볼펜하고 뭐, 연필, 칼 같은 거는 뭐 간단한 것들이니까 하나씩 챙겨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장갑 필요하고요. 네, 2구짜리 콘센트도 필요합니다. 자, 드라이기도 역시 챙겨가야겠죠. 그 다음에 퍼티용 쟁반도 챙겨가야 됩니다. 자, 이제 판에 이렇게 나무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알고 가자 이거죠. 자, 합판은 바닥면을 얘기하고요. 강목이 튀어나와 있는 T자입니다. T자. 네, 이걸 강목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과제 1번을 두 군데를 한다는 걸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과제 2번이 T자입니다. 과제 3번이 글자를 매기는 겁니다. 글자. 그래서 6개 중에 하나를 안상수체 글꼴로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겠죠. 자, 과제 4번 도형입니다. 4개 중에 하나를 작업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5번 그라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의 흰색부터 제일 오른쪽 위에가 검은색이 나올 때까지 중간에 회색으로 점점 어두워지는 효과, 이런 걸 우리가 그라데이션이라 그러죠. 자, 그래서 과제 1은 수성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것을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하고 적절하게 잘 섞어서 잘 칠해질 수 있게 농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자, 레커 페인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레커 신나하고 좀 섞어서 강목 부분 작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과제 3. 시험지에도 이렇게 건축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는데 말 그대로 여기 이 뭐 길이가 얼마, 뭐 이렇게 떨어져야 되고 가로폭 얼마, 세로폭 얼마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나올 거니까 일단 수성 페인트를 사용한다는 거 일단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시험지에 다 지금 적혀 있는 거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과제 4번이 도형이라 그랬죠? 에나멜 페인트 흑색을 사용한다라고 역시 시험지에 적혀 있습니다. 이제 에나멜 신호를 적절하게 섞어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수성 페인트하고 또 물을 뭐 적절하게 섞어서 과제 5번 그라데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다? 암기하시는 게 아니다. 시험지 보면 다 나와 있는 거 언급한 겁니다. 자, 그래서 페인트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 각각 이렇게 페인트 명칭이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시험지 한번 보시고 내가 작업해야 되는 페인트가 뭔지를 명칭을 천천히 확인하시면서 신중하게 하시란 얘기죠. 자, 농도 맞추는 법은 나는 전혀 뭐 조색에 대해서도 뭐 감각이 제로고 워낙에 실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은 한 방울씩 조금씩 섞어서 맞추시라 이거예요. 네. 너무 막 한 스푼씩 막 푹 푸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과제 1번 시험지 부분은 제가 캡처를 뜬 겁니다. 여기에 빨간색 표시를 제가 해놨어요. 조색입니다. 조색. 그래서 내가 색깔을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바로 조색입니다. 색을 조합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총 2번을 칠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과제 2문도 역시 조색을 만들어서 2번 칠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과제 3번도 역시 조색입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자, 얘는 그냥 검은색을 칠하는 거죠. 네, 뭐 다른 언급 없어요. 얘는 그냥 검은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화면에 나온 대로. 자, 과제 5번입니다. 그라데이션. 왼쪽부터 흰색이라 그랬죠? 점점 올라갈수록 검은색, 어두운 색으로 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1번, 2번, 3번을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은 색을 딱 보여주면서 시험장에 온 응시생들한테 자, 오늘 과제 1, 2, 3, 이 색깔로 각각 맞춰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조색 부분이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뭐 하나 조색하는데 정말 10분 걸릴 수도 있고요. 뭐 빨리 하시는 분은 정말 5분 만에 끝내시는 분도 있는데 그만큼 조색을 어느 정도는 내가 잘 하고 싶으면 그 나중에 뒤에 나올 겁니다만 조색표를 어느 정도는 좀 눈에 잘 익혀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그래서 조색 페인트가 이렇게 시험장에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성 페인트 쪽에 진열되어 있는 건 흰색 페인트,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잉크입니다. 검정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은 다 잉크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흰색 페인트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얘는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필수입니다. 필수. 나머지는 선택입니다. 뭐 파란색이랑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뭐 2개를 섞어서 뭐 여기에 흰색을 또 이렇게 섞어서 3가지 색을 섞었을 때 무슨 색이 나오더라 라는 거를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좀 조색표를 좀 인지하고 계신 분들은 적절하게 이 조색을 빠르게 작업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레커 페인트는 이제 과제 2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부 다 페인트입니다. 흰색부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녹색인데 뭐 얘는 뭐 말 그대로 다 선택인 거죠.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었더니 뭐 무슨 색이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정말 3개를 섞어야 뭐 나오는 색깔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2개만 섞어서도 나올 수 있는 색깔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웬만해서는 3개로 섞어서 만들지 않을까. 그게 거의 아마 그래서 이 조색이 어려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눈에 좀 익혀두셔야 됩니다. 조색표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었을 때 보라색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었을 때 녹색이 나오더라. 자, 그 다음에 빨간색과 노란색을 섞었을 때 주황색이 나온다 라는 개념을 일단은 이거를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조색의 이 지금 기본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게 이제 익숙해지시면은 오른쪽 거 조색표도 역시 눈에 익혀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볼게요. 여기가 빨간색이에요. 여기 지금 마우스 제가 가리키는 부분이 파란색이죠. 근데 이 2개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보라색이 있어요. 똑같네. 보라색이 있네. 그런데 빨간색과 파란색을 얼마만큼 비율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서 붉은 보라색, 자주색, 연지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남보라색, 남색, 감청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고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파란색과 노란색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사이에 녹색이 여기에 딱 껴 있어요. 그러면 파란색과 노란색을 어느 비율로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연두에 관련된 이런 뭐 풀색, 연두색, 노란 연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뭐 초록, 청록, 바다색 이런 것들도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빨간색, 노란색입니다. 빨강, 노랑 사이에 주황이 있는데 뭐 주황하고 좀 비슷한 색이 뭐 귤색이 나올 수도 있고 다홍색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색을 좀 시간 나실 때마다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집에 뭐 책상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집에 왔다 갔다 하실 때마다 방문 그 눈에 보이는 눈높이에다가
이게 앞뒤로 조색표를 다 이렇게 문에다가 붙여놓고 다니시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효과를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항상 보일 때마다 조색표를 좀 자주 눈에 익혀두시라. 그러면은 조색할 때 매우 편하다 이 뜻이죠. 자, 조색을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은 가장 핵심은 이거예요. 너무 많이 담으시지 말라 이거예요. 한 번에 너무 스푼을 꽉 채워서 이렇게 붓는 행위는 내가 조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이 얘기죠. 자신이 없으신다고 하신다면 조금씩 한 방울씩 섞어서 만드시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감독관이 얘기하게 되겠죠.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여러 가지 지시사항을 알려주고 뭐 시험지에 뭐 이렇게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작업들이 있는데 그런 걸 다 포함하면 30분 정도 보통 시간을 소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응시표에는 30분 일찍 입실 시간을 보통 표시를 해놓죠. 자, 그래서 시험지를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바로 시험지 왼쪽이나 오른쪽의 빈 여백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공개 문제지를 똑같이 시험장에서 줍니다. 주게 되면 자, 보이시죠? 이 왼쪽이나 이 오른쪽에다가 여백에다가 화면에 제가 지금 이제 띄워드리는 걸 똑같이 옮겨 적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입니다. 하나씩 방향 따라하는 거 보세요. 자, 연마를 옆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위아래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연마 여기다가 옮겨 적습니다. 퍼티 옆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다음에 연마 옆에다가 옮겨 적고요. 그 다음 중도를 옆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도 1차를 옆에다가 옮겨 적고요. 연마를 옆에다가 옮겨 적습니다. 상도 2차를 똑같이 옮겨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시험지에 나와 있는 지금 공정 과정을 그냥 왼쪽이나 오른쪽에다가 그냥 옮겨 적은 거예요. 그런데 딱 봐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보세요. 연마, 퍼티, 연마, 중도, 상도 1차 사이에 제가 일부러 한 줄씩 비워놨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이사이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공정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워놓은 거거든요. 네, 아래도 똑같이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선긋기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화면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이 순서대로 작업을 안 하면 나는 시험을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걸 완벽하게 난 머릿속에 암기했어요. 뭐 이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결국에는 탈락자가 나오는 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 하자 이겁니다. 취지는 응시생분들한테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지에 이렇게 적어 놓으시라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테이프 붙이기까지 기왕이면 옆에다가 꼭 적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이프를 붙이는 과정이 선긋기 하자마자 첫 번째에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붙이기도 적어 놓으시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적겠습니다. 연마지 120번 한 장을 받으면 뒷면에 120이라고 써 있고요. 연마지 220번을 받으면 뒷면에 220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음 연마지 320도 뒷면을 뒤집어 보면 320이 있습니다. 자, 위에다 연마지 120이라고 적어두세요. 첫 번째 연마 글자 옆에 120 적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연마 옆에다가 220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연마에다가 320이라고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하게 적어두시면 내가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감독관이 6개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험에는 뭐 충남을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이번 시험에는 뭐 강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장에서는 한 개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6글자를 다 연습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도형 4개입니다. 1형부터 4형까지 중에 도형 중에서 감독관이 하나를 지정을 해줍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뭐 3형을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잘 보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또 한 가지는 뭐냐? 바로 이 치수입니다. 치수. 네. 이것도 시험지에 제가 그대로 그냥 캡처 가져온 건데, 1형부터 4형까지 중에 하나를 감독관이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 뭐 1형 치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알려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바로 화면에 보이시는 이 도면과 이 치수 현황표를 보시면서, 예, 지금부터 메모 작업을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자, 1형 치수를 만약에 감독관이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55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아, 가가 55네. 아, 그러면 여기 가 옆에다가 55라고 숫자를 적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 60이죠? 60 동그라미 치세요. 예. 여기다 60 적으세요. 자, 다음에 다는 75죠? 네, 75 적어줍니다. 다음 라는 65죠? 자, 여기 65 적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다가 다 적으시고, 다음 마치수입니다. 60이죠? 아, 마는 여기 자리니까 여기에다 60 적으시고, 자, 다음에 바죠? 네, 바는 70이죠? 70 여기다 적으시고, 사는 65입니다. 65 적으시고요. 아는 55입니다. 55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치수를 안 적어놓고 하게 되면은 밑에 표를 보면서 이거를 막 눈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다 분명히 길이 틀리면은 이제 실수하면은 집에 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당구장 표시에도 적혀 있어요. 치수를 문제지도면에 기푸의 공정 작업을 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틀리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반드시 숫자를 적어 놓읍시다. 자, 뭐 2형 치수를 만약에 이제 제시를 했으면 2형 치수에 맞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적으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뭐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형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 4형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4개 중에 하나만 지시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한 걸 다 적었어요. 뭐 다 적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자 이겁니다. 자, 연마에다가 동그라미를 위아래로 같이 칩니다. 자, 그럼 연마지를 딱 120번을 들고 어디서 하는 거냐? 자, 실내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무판과 연마지를 들고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네. 밖에서, 야외에서. 네. 야외나 옥상입니다. 네, 여기에서 연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그래서 감독관이 반드시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연마지 문지르실 분들, 자, 밖에 나가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120번인 거 꼭 체크하시라는 게 강조사항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부 다 문지릅니다. 네, 전부 다 문지릅니다. 어디 문질러야 돼요? 그런 얘기 나오시면 안 돼요. 전부 다 문질러야 돼요. 네, 전부 다 문지르고, 자, 연마지가 끝났으면 이제 한 가지 또 주의사항, 이 연마지는 절대 버리시면 안 돼요. 네, 연마지는 절대 버리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걸 나중에 이제 채점 대상이기 때문에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모든 연마지는 다 잘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테이프도 같이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긋기 들어갑니다. 자, 역시 시험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하고 마치수를 정확히 끝단에서 재서 기역자로 반듯하게 선긋기를 하시고, 여 강목 밑단까지 정확히 가야 됩니다. 이 강목 안 그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강목 밑단까지 정확히 선긋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선이 삐져나오면은 안 돼요. 원칙상으로는 원래 삐져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기역자가 되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선을 다 긋고 나면 테이프를 아까 선긋기한 경계선에 정확히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끝단에서 정확히 밑단에서 칼로 한번 잘라내시면 되겠죠. 자, 이게 단순히 그냥 뭐 마스킹 테이프로 그냥 붙였다고 끝이 아니고 손으로 꼼꼼하게 테이프를 틈이 안 보이게 잘 눌러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퍼티 작업을 뒤에서 할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붙어 있으면 퍼티가 이 바닥 밑으로 스며들어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탈락이에요. 이 테이프를 붙이는 이유가 퍼티가 그쪽에 묻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마스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방패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손으로 꼼꼼하게 다 눌러주셔야 됩니다. 자, 퍼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퍼티 작업 들어가겠죠. 자, 퍼티를 바를 때는 여기도 제가 설명 적어놨어요. 테이프 선이 약간 보이면서 약간 면이 비치는 정도로 바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거를 너무 많이 발라버리게 되면 잘 안 마릅니다. 좀 너무 욕심내셔가지고 두껍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럼 그렇게 되면은 뒤에 가서 저희 건조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보이는 정도, 약간 비치는 정도로 바르시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그래서 자, 핸디코트로 뭐 작업을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감독관이 뭐 만약에 뭐 별 얘기가 없으면 물을 약간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퍼티 작업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감독관이 물을 섞지 말라 그러면 물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알고 계세요. 자, 퍼티는 이제 나무 주걱이나 뭐 플라스틱 주걱으로 하면 됩니다. 플라스틱 주걱도 있고요. 나무 주걱도 됩니다. 어떤 걸 쓰시건 뭐 상관없습니다. 본인 선택입니다. 그래서 쟁반에다 퍼티 담은 거를 그대로 이 주걱으로 전부 다 문지르셔야 됩니다. 전부 다. 여기도 전부 다 문지르고요. 다 문지르셔야 돼요. 다. 뭐 어디 하나 빼놓지 말고 다 문지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전부 다 문지르고. 자, 퍼티가 끝나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드라이기를 쏴서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시거나 아니면 밖에 이제 햇빛이 좀 나 있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그냥 밖에다가 자연 바람 건조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건조시키는데 시간이 최소 40분에서 50분 정도는 투자하시는 게 권장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 말리는 거예요. 다 말려야 됩니다. 다. 전부 다 건조시켜야 됩니다. 퍼티를 완전히 말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뒤에 공정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마른 상태에서는 뒤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히나 많이 실수하셔서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제 시뮬레이션, 그런 거죠. 연마지를 막 들고 사람들이 막 밖으로 나가니까 거기 현혹돼가지고 내 순서도 무시한 채 그냥 똑같이 따라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집에 가는 거예요. 연마지를 딱 판에 대는 순간 집에 간다 그러죠. 왜냐? 선긋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실격 처리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리는 것만 신경 쓰고 어떻게 해라? 시험지에다가 선긋기를 동그라미 치시란 얘기예요. 그럼 선긋기 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선긋기는 간단합니다. 덧셈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퍼티로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선이 안 보이니까, 자, 여기 가하고 나치수를 더합니다. 그 다음에 마하고 바치수를 더해서 정확히 판의 끝단에서부터 두 번째 선 길이까지 정확히 자로 측정을 해서 덧셈 계산을 하시란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선긋기가 끝났어요. 다음에는 연마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네. 자, 220번 연마지인 거 확인하고 정확히 연마지를 문지르는데, 자, 여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 아까 선긋기 두 번째 했던 선 밖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집에 간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안 넘어가게 이렇게 지금 연두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거 있죠? 여기 부분부터 꼼꼼하게 연마지를 조심해서 하시면 되고, 여차하면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강목을 좀 손으로 잡고서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여기다 자를 대고 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안전하게 연마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부 다 이렇게 연마지를 잘 문질러 줍니다. 네, 그래서 이 연두색으로 제가 칠해놓은 부분이 연마지를 작업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는 좀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울퉁불퉁한 부분을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좀 한 10분 정도는 여기서 투자하셔서 시간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연마지 하고요. 자, 이제 연마 작업이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선긋기에다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세 번째 동그라미.
자, 그래서 선긋기 정확히 다 하고 사치수를 길이를 재서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럼 선인 긋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음 윗부분 중도입니다. 여기서 뭐 중도를 위에만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요, 뭐 아래 동그라미 치셔도 되고, 그건 본인 선택인데 저는 그냥 편의상 위에만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위에 거 중도 작업 먼저 할 거거든요. 자, 어떻게 되는 거냐? 자, 이겁니다. 수성 페인트 진열대에 바인다라고 써 있어요. 뒤에 가서 이미지 나올 건데, 그래서 바인다 다물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서페이서도 서페이스 다물컵을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종이컵에 글자로 명칭을 적어 두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엇갈릴 것 같으면 그냥 펜으로 적으세요. 종이컵에다가. 자, 그래서 바인다는 반컵을 담으면 되고요. 서페이서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 정도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가 같은 흰 색깔이기 때문에 이 물체, 이거 액체가,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종이컵을 적어 놓으시는 얘기예요. 혼동을 막기 위해서. 자, 그래서 바인다는 이런 식으로 통에 바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인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까 반컵 담았어요. 이거를 붓을 이용해서 합판 부분만 정확하게 선 안 넘어가게 칠해줍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정확히 칠하고요. 여기서 칠하고요. 옆에도 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지에도 나와 있어요. 바인다 작업 이후에 공정과정을 들어가라고 지시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그라데이션 해야 되는 부분도 바인다까지는 정확히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를 칠한다라고 꼭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각목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네, 각목은 서페이서 칠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드라이기를 완전히 다 말립니다. 네, 전부 다 말리고요. 자, 이제 밑에 중도에다가 딱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거예요. 중도부터 사실상.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서페이서 중도 작업을 위해서 자, 이렇게 판을 세워놓고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흘리지 않고 작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붓칠을 정확하게 각목 이 안쪽에서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기부터 하시게 되면은 이게 붓으로 여기에 이렇게 문지르다가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그러니까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안쪽부터 자, 쭉 하고 네, 여기까지 이렇게 쭉 문질러 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여기 절대 합판을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드라이기를 잘 쏴서 건조시킵니다. 네, 두 군데 다 잘 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선긋기를 할 거기 때문에 선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치수는 라하고 아치수라고 시험지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네 번째 선긋기까지 하면 딱 2시간이 흐르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상도 1차입니다. 상도 1차에 동그라미 칩니다. 여기서부터는 과제 1번만 할 거예요. 과제 2번은 맨 마지막에 할 겁니다. 마지막에. 왜냐면 얘는 각목단이기 때문에 합판 작업에 관련된 거 먼저 다 이제부터 끝내는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도 1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역시 조색을 해야 됩니다. 페인트 2개 섞어서 그 색깔에다가 흰색을 첨가해서 색깔을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조색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비슷하게만 해도 점수 인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제 1번에서 상도 1차 작업, 조색 만들어 놓은 건 이제 여기 제가 상도 1이라고 두 군데 적어 놨죠? 이 두 군데를 칠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절대 칠하시면 안 돼요.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 건드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긴 칠하면 안 됩니다. 두 군데만 칠한다. 이걸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드라이기로 다 잘 말립니다. 말리고 나서 연마 동그라미 칩니다. 자, 320번 연마지인 거 확인하고 정확히 상도 1차 칠하는 곳 두 곳을 한 번만 가볍게 문지르시면 돼요. 한 번만 가볍게. 그 가루가 그냥 묻어날 정도로 그냥 형식상 문지르는 거라서 그냥 한 번만 문지르셔도 됩니다. 각목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자, 그다음 상도 2차입니다. 아까 조색으로 만들어놨던 페인트를 한 번 더 칠하는 겁니다. 남은 페인트로 한 번 더 칠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드라이기 잘 쏘시고,
과제 1번이 완전히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걸리는 시간이 3시간 정도 걸리면 아주 딱 적당한 시간을 잘 유지하고 계신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 2번이 남았고 그라데이션이 남았는데 어느 걸 먼저 하시고는 뭐 본인 선택이에요. 뭐 꼭 이걸 먼저 해야 된다라고 뭐 이렇게 정해놓은 규칙은 아닌데,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제가 권하는 게 합판 먼저 끝내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라데이션을 먼저 하시는 걸 권합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라데이션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천천히. 이거는 좀 시간 투자를 넉넉하게 잡고 한 50분에서 그래도 한 1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선을 정확히 6개, 5개죠, 5개. 선 5개를 그어서 6개의 색깔을 만들어서 각각의 칸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고로 제가 적어놨어요. 이 검은색은 절대 완전 검은색이 아닙니다. 하얀색이 약간 한 방울 두 방울이라도 섞여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구조라는 걸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제 5번 그라데이션을 들어갈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을 좀 소모하면서 천천히 한 칸씩 칠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6개 색깔 정확히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 물 조절도 잘 하셔야 되고, 연필선이 안 보이게 하실수록 유리하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긋기부터 할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시험장에서 자, 길이를 가로와 세로 길이를 직접 측정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네, 자로 한번 꼭 재보세요. 그냥 여기 화면에 나온 대로 280이다라고 그냥 외워가지 마시고, 길이를 꼭 한번 재보세요. 그래서 재보고 나서 그 길이에서 나누기 3을 하시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시작 위치는 자, 여기 부분이에요. 어차피 여기가 끝단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3등분을 이렇게 가면 되는데, 화면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표시해놨죠. 280이다. 만약에 가로 길이가 280이면 280 나누기 3을 해서 약 9.3 정도가 나오죠. 센티미터로 따지면. 그래서 9.3cm 간격으로 해서 정확히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점을 찍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점을 찍으셔야 돼. 그래야 뭐 선을 잇죠. 그 위치에 맞게 점을 찍어 주시면 되고, 자, 다음 두 번째입니다. 길이를 쟀을 때 거의 450에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450일 경우엔 3을 나눴을 때 150씩 나오죠. 그러니까 정확히 150짜리를 여기 한 번, 두 번 이렇게 찍으시란 얘기입니다. 자, 반대편도 똑같습니다. 위에서부터, 왼쪽 위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이렇게, 다음에 여기 위쪽도 반대편과 똑같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3등분을 정확히 하시란 얘기죠. 자, 그래서 3등분 작업이 끝나게 되면 점과 점을 대각선으로 자를 대고 이어주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대고 이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선을 다 그었으면 그라데이션 이제 조색을 해야 되죠. 자, 그라데이션 조색하는 방법은 정말 제가 그냥 이거 간단하게 샘플로 그냥 한 건데, 뭐 이미 동영상에서 앞전에 조색 부분 따로 이거 그라데이션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 방울씩 추가해 가시면서 저어보시라 이겁니다. 예, 절대 뭐 무리하게 막 3방울, 5방울 이렇게 뭐 홀수로 가지 마시고, 그냥 아싸리 안전하게 한 방울씩 조금씩 섞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이컵 6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이 종이컵 하나로 먼저 백색을 먼저 넣고 칠한 다음에 그 다음 다 칠하고 나서 한 방울 또 넣어서 섞고, 검은색 한 방울 넣어서 섞은 거를 또 칠하고, 2방울 떨어뜨려서 또 섞은 걸 칠하고, 3방울 떨어뜨려서 섞은 걸 칠하고. 그러니까 종이컵 하나로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 6개를 쓰시던지 뭐 하나로 뭐 그냥 6개를 다 조색을 막 만들어가면서 점점 진하게 만들어가면서 칠하시던지,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이죠. 편하다 싶은 걸로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백색 처음에 그냥 칠하시면 돼요. 얘는 뭐 색을 섞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바로 붓칠하시면 됩니다.
붙이라고 드라이기로 말리셔야겠죠. 이러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옆에 페인트하고 색이 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완전히 말린 다음에 다음 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또 칠합니다. 드라이기 쏩니다. 칠합니다. 드라이기 쏩니다. 또 칠하고요. 드라이기 쏘고요. 또 색칠하고 드라이기 쏘고요. 또 붙이라고 드라이기 쏘고요. 네, 이렇게 6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라데이션이 정확히 만들어지게 되면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완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과제 2번으로 되돌아갑니다. 합판은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제 강목 부분 들어갑니다. 상도 1차입니다. 역시 조색을 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네, 색을 섞어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색을 섞으실 때 좀 주의하실 게 래커 페인트는 원래 약간 좀 잘 안 칠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 시너를 안 칠해진다 해가지고 너무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너는 그냥 조금만 사용하십시오. 조금만. 예,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자, 래커 페인트 조색 만들어 놓은 걸로 이제 붓칠을 합니다. 강목을 이렇게 다 칠해주는 거죠. 중요한 거는 뭐 선을 넘어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탈락이겠죠. 그 다음에 합판 바닥 쪽도 건드리면 안 되겠죠. 네, 잘 칠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의하세요. 자, 래커 페인트는 유일하게 차가운 바람으로 말려야 되기 때문에 드라이기를 좀 멀리 하세요. 드라이기를. 네.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 놓겠습니다. 드라이기를 강목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바람을 쏜다. 그러면 찬바람이 됩니다. 원래는 이제 뜨거운 바람인데 얘를 좀 멀리서 이렇게 그 드라이기를 쏘게 되면요 찬바람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 말리시고 나면 연마에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래서 320번 연마지로 가볍게 한 번만 문지르시면 되겠습니다. 가루가 묻어날 정도로만 문지르시면 돼요. 네, 그래서 강목 부분 문지르시고 합판은 절대 건들면 안 된다 그랬어요. 조심하세요. 자, 상도 2차 부분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래커 페인트를 이용해서 조색한 걸 이용해서 또 두 번째를 칠하는데 분명히 그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게 잘 안 칠해진다 그래가지고 시너를 너무 많이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광택이 안 나요. 그러면은 이게 그 나중에 이제 채점 항목에 광택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해가지고 나냐 안 나냐로 채점하기 때문에 시너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이제 말 그대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종이컵에 좀 찍어서 또 강목 붙이라고. 또 잘 안 칠해지면 종이컵에서 붓을 한 번 더 찍어낸 다음에 또 강목을 또 칠하고 종이컵에 찍고 강목 칠하고 찍고 강목 칠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칠해 가셔야지 이걸 막 욕심내셔가지고 한 번에 많이 칠하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페인트 특성상 그냥 일부러 조금씩 나눠서 칠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웬만하면 광택이 나야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판은 절대 건들면 안 되겠죠. 당연히 조심해서 붓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 도안 부분입니다. 자, 글자 도안은 이제 앞전에 제가 동영상 올렸던 부분에서 조금 실수가 있어서 다시 수정본 2번 여기 영상을 보고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글자는 어떻게 한다? 시험지 도면에도 나와 있는데 가로로부터 50mm 벌어져야 되고요. 또 강목 윗단에서부터 정확히 50mm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글자 도안입니다. 수성 페인트로 역시 조색을 해야 됩니다. 네, 색깔 섞어야 됩니다. 네, 자, 색깔 섞어서 문제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제시한 색깔과 같거나 비슷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걸 그대로 붓칠을 하면 되겠죠. 작은 붓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험지에 이제 나와 있는 거죠. 글자 도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0, 50만큼 떨어지는데
가로폭이 135가 유지돼야 되고요. 높이가 100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mm 이상 오차나면 탈락이에요. 외곽으로 꽉 채워서 글자를 써야 되는 거겠죠. 자, 트레이싱지 모는 종이에 아래와 같이 길이를 일단 맞춰서 선을 그어준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여기가 135고요. 여기가 100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지에서 요구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치수 3개하고 아래쪽에 있는 이 치수 5개를 암기를 해 가셔야 돼요. 이걸 암기해서 딱 모는 종이 받으셨을 때 모는 종이에다가 이거대로 이 선긋기를 다 하시면 됩니다. 네, 모는 종이에다 이 길이대로 딱 선긋기 하시면은 준비 작업은 끝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글자의 이 폭을 10으로 한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30에 10mm 먼저 하나 들어갈 겁니다. 강원 글자 먼저 할 거예요. 자, 30에 10mm 들어갑니다. 네. 25mm짜리 하나 또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65짜리 하나 들어가야 되죠? 네, 65mm짜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0mm, 10mm죠? 네,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0에 10번. 그러니까 30번 동그라미가 바깥쪽, 10번 동그라미가 안쪽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도형자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도형자. 뒤에 가서 나오는데, 자, 바로 이게 도형자죠. 이 도형자에서 보시면 30번이 여기 써 있습니다. 원마다 이게 치수가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10번 동그라미와 30번 동그라미를 찾으셔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그대로 원을 2번 이렇게 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강이라는 글자 여기 받침 이응으로 밑단만 정확히 맞추시면 됩니다. 좌우는 튀어나가도 상관없어요. 약간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외곽을 꽉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밑단만 정확히 반듯하게 맞춰서 동그라미를 2번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이으시면 됩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데 시험지에도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냥 자대고 2번 이으시면 되고요. 그럼 강이 완성됐고, 자, 이응이라는 글자는 이번에 윗단을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윗단 정확히 맞춘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30에 10mm 들어갑니다. 20mm짜리 하나 세로로 들어가고요. 다음 10에 10mm인데 여기서 왼쪽으로 이응하고 살짝 더 이어서 붙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5mm 들어가고요. 자, 니은은 아까 기역의 반대입니다. 치수는 뭐 굳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이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자, 충남입니다. 충남. 자, 충남이라는 글자를 할 건데, 자, 여기에 지금 나온 대로 40mm만큼 밑으로 더 내려가시면 돼요. 원래 35인데, 예, 일부러 5mm를 더 아래에다가 좀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20에 8mm가 하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 4mm 밑으로 내리신 다음에 30에 10mm짜리 하나 긋고요. 그 다음 X자 표시를 해서 5mm 위에서 또 밑에 점 2개를 찍어서 정확히 대각선 긋고, 그 다음에 눈대중으로 그냥 10만큼 대각선 그시면 됩니다. 안쪽 선은. 그래서 눈대중으로 긋고 대각선 이어주면 되겠죠. 이러면 치읓이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에 10mm 들어갑니다. 10에 10mm 들어가고요. 자, 원은 왼쪽과 밑단이 정확히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그시고 10에 10mm 마지막 이으시면 되겠죠. 그럼 충이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음 니은입니다. 아까 봤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65에 10도 아까 보셨죠? 네, 10에 10 이어집니다. 그 다음 미음 하실 때는 30에 10mm 위에 긋고, 아래쪽 끝단에 30에 10mm 긋고, 좌우에 10mm만큼 폭으로 해서 15mm만큼 거리를 이으시면 미음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충남이라는 글자가 완성된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광주라는 글자입니다. 30에 10mm짜리 긋습니다. 그 다음 25에 10mm짜리 하나 긋고요. 자, 그 다음 10에 10짜리 들어가고 30에 10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아까 강원이라는 글자에서 강자랑 똑같습니다. 네,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럼 광이라는 글자 완성이죠. 그 다음 주는 간단합니다. 30에 10짜리 하고 X 표시 긋습니다. 그러면은 6mm 밑에서부터 6mm 정도? 한 4, 5mm 정도만 올리셔도 돼요. 올리신 다음에 양쪽을 둘 다 올려서 점을 찍고, 뭐 밑에서는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폭이 10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 대각선 그으면 되겠죠.
그럼 지읒 완성입니다. 다음 30에 10mm 긋고 10에 10mm 긋으면 광주가 완성이 되겠죠. 자, 다음 울산입니다. 자, 울산은 왼쪽과 위쪽 끝단이 정확히 만나도록 동그라미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에 10mm 들어가죠. 10에 10mm 들어가고요. 그 다음 니을은 30에 10 위에 긋고, 그 다음 맨 밑에 30에 10 긋고, 자, 위아래로 2.5mm만큼 간격 둬서 30에 10mm 거 하나 더 긋은 다음에 왼쪽에 오른쪽 각각 10mm 폭으로 맞추시면 되겠죠. 그러면 울이라는 글자가 끝나고요. 자, 시옷은 이제 간단합니다. 맨 위에 여기 가운데하고 여기 양쪽에 4mm만큼 위로 올려서 점을 찍어줍니다. 세 개 점을 이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에 대략 눈대중으로 그냥 폭 10mm 되게 한 다음에 대각선 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시옷은 완성됐고 65mm 똑같이 긋고요. 10mm 10mm짜리 긋고요. 니은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30에 10mm 25mm만큼 받침 그으면 되겠죠. 네, 그럼 울산 완성이죠. 자, 다음에 인천입니다. 왼쪽과 위의 단이 똑같이 만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듯하게. 그래서 그 다음 65 똑같죠? 네, 이것도 똑같죠? 니은도 똑같습니다. 다음 천 부분 아까 충남에서 치읓 보셨죠?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에 10mm 긋고 65 가고 니은 똑같죠? 네, 인천도 끝났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자, 서울 부분 여기 시옷 부분 정확히 이어줍니다. 4mm 위에 올린다 그랬죠? 그 다음 눈대중으로 10만큼 가고 대각선 이어주고 그 다음에 10mm 10mm 65mm 가면 되겠죠. 다음 이응을 끝단입니다. 여기 오른쪽 끝단 위쪽과 오른쪽을 정확히 끝단을 맞추면 되고요. 그 다음에 30에 10mm 긋고 10에 10mm 긋고 여기 30에 10mm 긋고 그 다음 30에 10mm를 위아래로 긋고 2.5mm 간격으로 해서 가로 폭 10mm로 맞추시면 울이라는 글자가 완성이죠. 이게 바로 서울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글자를 다 완성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게 글자 다 색칠하고요. 네. 그리고 이 글자 부분 특히나 이 모는 종이 여기 배치하실 때 테이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모는 종이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는 종이 고정할 목적으로 마스킹 테이프를 그 구간은 잠깐 사용할 수 있다.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이제 도형 배치 작업할 겁니다. 4개 중에 하나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선 흑색 무광 페인트를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에나멜 시너가 여기 지금 화면에도 보이시죠? 예, 약간 섞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얘도 예,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두 방울만 넣으세요. 자, 그래서 도형 배치 작업을 이제 할 건데, 자, 이 도형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 도형 작업하시는 거는 집에서 그 여러분 달력이나 아니면 빈종이 이면지 같은 거에다가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글자는 모는 종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그 눈곱에 맞춰서 선을 그으면 되는데 얘는 이제 도형은 틀리면 안 되거든요. 판에다가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빈 종이에다가 노트 같은 거에다가 이 선긋기 연습을, 도형 작업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화면에 있는 거 그냥 이런 구조로 돼 있구나만 처음에 일단 알고 계시면 돼. 내가 그 도형 작업을 바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이번 동영상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1형 모양은 이렇게 선이 빠지고 2형 모양은 뭐 어디가 선이 빠지더라. 그 위치만 일단 이미지 메이킹을 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이 이거예요. 왼쪽 끝단에서 55mm만큼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래쪽 끝단에서 40mm만큼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이거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규칙이 안 맞으면 역시 탈락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도형 배치 일단 55와 40을 정확하게 시험지 보고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가로폭은 200이라고 시험지에도 나와 있고요. 세로가 150이라고 역시 시험지에 다 적혀 있습니다. 네, 보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5만큼 가요. 점 찍고요. 40도 점 찍습니다. 똑같이 점 2개 찍습니다. 그럼 이을 수 있죠? 네, 이거 2개 이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아까 200이라고 그랬죠.
200점 두 개 찍어요. 선 이으시면 돼요. 자, 위에도 똑같아요. 150, 150, 점 두 개 찍고 일자로 선 이으시면 됩니다. 그럼 삼각형 완성이죠. 자, 그 다음에 안쪽 간격은 다 20mm입니다. 예, 다 20씩 3번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도 20mm만큼 3번, 그 다음에 아래쪽 방향도 20mm만큼 3번, 왼쪽도 20mm만큼 3번 들어가고요. 위쪽도 20mm 간격으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건 가운데 여기가 30mm란 얘기죠. 결론은.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일형 도형을 이제 하기 위해서 이 준비 도형 모양이 이 상태에서 끝난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선을 그실 수 있으면은 기본 작업은 끝난 건데, 자, 이제 일형을 만약에 시험장에서 만약에 일형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화면 잘 보세요. 자, 아까 200이었죠? 근데 절반만 갑니다. 여기 선 두 개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 대각선, 직선으로 수직선을 긋고요. 그래서 이쪽에도 선이 빠집니다. 최종적으로 선이 빠진 게 하나, 둘, 셋. 제가 마우스로 지금 선 긋고 있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선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시험지 보면 실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빗금을 치시라는 얘기예요. 왜? 여기다가 검은색을 붙이를 해야 되니까. 그냥 빗금 안 하시고 칠하시게 돼서 실수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빗금 웬만하면 치고 작업 들어가시라 이겁니다. 자, 이형 도형입니다. 이형 도형은 일단 왼쪽에 하나 선이 없고요. 세로선이. 그 다음 오른쪽에도 세로선이 없어요. 그 다음 제일 안쪽에 있는 사각형에서도 왼쪽 선이 없고 오른쪽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로선이 4개가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 상태가 여기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어야 되거든요. 이게 여기에요. 여기 60, 여기 60입니다. 왜? 20씩 더하니까 3번 하면 60이죠. 그러니까 60, 60만큼 점을 찍어서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대각선 긋고. 대각선 4번을 그어줍니다. 그 다음 빗금 치면 됩니다. 여기 눈금 잘 보세요. 그래서 55에서 여기 선이 없으니까 20 더 가야 되죠. 그러니까 75만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삼형도형입니다. 네, 역시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자, 삼형은 위쪽과 아래쪽이 없어요. 아까 이형은 왼쪽과 오른쪽이 없는 거였는데, 삼형은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이 빠집니다. 하나씩. 그 다음에 위아래 빠지고 또 제일 안쪽 사각형에서 위쪽과 아래쪽이 선이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대각선 긋는 건 똑같습니다. 네, 그 다음 빗금 치시면 되겠죠. 그래서 2형과 3형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단지 선 위치만 다를 뿐이지 대각선 긋는다라는 거는 똑같죠. 원리는. 자, 그 다음에 이제 4형 도형이죠. 자, 4형 도형 한번 볼게요. 자, 1형과 반대입니다. 좌우가 바뀌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자, 역시 100만큼만 가야 되죠. 200 중에. 예, 여기 직선 수직으로 긋고 왼쪽에 선이 빠짐으로 해서 55에다가 100을 더 가니까 155가 가야 된다는 얘기죠. 예, 당연히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예, 빗금 치시고 정확히 색칠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제 만약에 도형 작업이 끝났어요. 자, 그럼 이제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는데 테이프를 무조건 제거하는 게 아니고 시험장마다 감독관마다 다릅니다. 감독관이 테이프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어야지만 테이프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있으면 그때 테이프를 제거하시는 거지 본인 맘대로 테이프 제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만약에 테이프를 떼라 그러면 조심히 천천히 떼셔야 됩니다. 테이프를 너무 급하게 확 띄면은 가루가 옆으로 튀거든요. 그럼 그 나중에 감점되기 때문에 더러워지지 않게 천천히 테이프 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채점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채점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 주변에 이제 청소하라고 하겠죠. 감독관 분들이. 자, 주변 정리 좀 잘 해두세요. 그러고 있는 동안 이제 정리하는 동안 감독관은 채점을 합니다. 채점을 하는데, 자, 시험장에 가면 여러분들이 응시번호를 항상 몸에다가 착용을 하거든요. 번호를 하나씩 줘요. 그래서 뭐 3번 응시생, 뭐 4번 응시생 이렇게 번호로 보통 얘기하는데, 중요한 건 채점을 할 때 만약에 자 5번 응시생 잠깐만 와보세요. 그러면 탈락이에요.
응시번호 내가 지닌 응시번호를 불렀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탈락인 이유를 그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일단 안 불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뭐 내 이름이나 응시번호를 안 부르면 일단 실격 사유는 아니란 얘기예요. 탈락 사유는 없으니까 합격자 발표일에 날짜 정확히 한 번 더 확인해서 60점 이상이 나오면 합격이고, 뭐 이제 드물긴 한데 뭐 56점, 뭐 59점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은 대부분은 다 합격이고, 정말 뭔가 부분적으로 감점이 많이 요소가 추가가 돼가지고 60점이 모자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건축도장 기능사 수정본으로 해서 1차 수정본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쭉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얘를 그 도형과 글자를 그려야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라는 걸 다각도로 좀 연구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동영상의 핵심은 전체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일단 숙지하고 계시고,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니시는 학원이나 뭐 실습장 같은 데 가셨을 때 거기서 좀 더 노하우를 더 덧붙이시면 건축 도장 기능사 시험을 좀 더 원활하게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준비하셔서 건축도장 기능사는 어차피 상시 시험도 있고 정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자주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나씩 연습을 하면서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나 이제 제가 수업하는 학원 위치는 지금 현재 인천입니다. 인천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인천에 뭐 근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건축도장 기능사 만약에 수업 문의를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뭐 유튜브 밑에 부분에도 밑단에도 제가 적어 놓을 건데 여기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뭐 여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건축도장 시험 준비하시는데 학습을 따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건축도장 기능사 이미지 트레이닝 1차 수정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